안녕하세요. 별별여비입니다. 삼국지를 읽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오래 남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천하를 얻은 군주도 아니고 전장을 휩쓴 명장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다시 떠오르는 사람들. 오늘 이야기할 인물 진궁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진궁은 조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조조에게 연주라는 땅을 안겨준 사람이었으며 결국 조조를 가장 아프게 찌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신자였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기준을 지킨 선비였을까요? 진궁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틀린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진궁은 선택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양심으로 고민했고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옳고 그름을 먼저 보려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조조의 참모였고 조조의 적이었으며 끝내 조조에게 존중받았던 남자 진궁을 다시 읽어보려 합니다. 진궁은 처음부터 주군을 찾아 헤매던 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수도 아니었고 권력을 좇는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비였고 관료였으며 무엇보다 옳고 그름에 민감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진궁이 동탁 암살에 실패한 조조를 구해준 인물. 그 장면은 연애 속 내용입니다. 정사 속 진궁은 도망자를 놓아준 의협의 인물이 아니라 조조의 곁에서 현실을 함께 계산하던 책사였습니다. 그대의 뜻이 의롭다면 나 또한 그 길을 함께 가겠소. 진궁은 조조의 이상이 아닌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조조는 세력을 얻기 시작했고 진궁은 역사의 가장 거센 물결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진궁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흔적을 남긴 장면은 바로 연주 구원전입니다. 당시 연주는 황건적 잔당에게 유린당하고 있었고 당시 연주자사 유대는 이미 전사한 상태였습니다. 질서는 무너졌고 백성들은 새로운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진궁이 움직입니다. 칼이 아니라 말로, 군사가 아니라 설득으로 진궁은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연주에는 군주가 필요합니다. 황건적을 막아낼 힘과 질서를 세울 명분을 동시에 가진 자는 조조뿐입니다. 이 설변의 포신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호응합니다. 그 결과 조조는 연주목을 겸하게 되고 공식적인 지배자가 됩니다. 조조는 황건적을 격파합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포신은 전사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조조는 연주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진궁이 만들어준 명분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조조의 첫 번째 기반, 그 출발점에는 진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궁은 곧 조조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백사 사건은 실제였지만 진궁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조조에게 의심을 품습니다.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가까이 지내온 그로서 조조의 성향, 냉철함, 잔인함 이런 것들에 대한 속에 반감이 있었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서주, 도겸이 아버지 조승을 살해한 명분으로 복수전을 떠난 조조, 그리고 백성들에게 칼을 겨눈 조조, 지상 최대 효도 쇼, 서주 대학살. 이때 진궁은 결심합니다. 이 사람과는 더는 함께 갈 수 없다. 조조가 서주를 공격하러 나가며 연주는 비게 됩니다. 진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장막, 장초 등과 뜻을 모아 여포를 불러들입니다. 조조는 더 이상 민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가 비운 연주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심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결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진궁은 자신이 조조에게 만들어준 연주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실제 순욱과 정욱이 아니었다면 조조는 유비의 방랑군 생활을 찍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진궁은 조조의 참모가 아니라 조조의 정적이 됩니다. 진궁은 여포를 선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맹하지만 가장 믿기 어려운 사내, 진궁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포는 단순했고 무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고한 사람을 학살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진궁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머리를 쓰고 그대는 몸을 쓰면 된다. 그러나 여포는 진궁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초반에는 계책을 잘 받아들여 유비의 서주도 빼앗고 하였지만 이후엔 진궁은 여포를 위해서 여러 계책을 냈지만 여포는 매번 그 계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포는 끝내 진궁의 머리를 끝까지 믿지 않았고 악수를 연속으로 두며 결국 합의성은 무너졌고 여포는 몰락합니다. 포로가 된 진궁 앞에 조조가 섭니다. 나는 아직도 그대를 아낀다. 그대를 살리고 싶다. 조조의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진궁은 조조를 만든 사람이었고 조조가 가장 인정한 두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궁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살아남는다면 자신이 부정해온 길을 다시 걷게 된다는 것을. 조조는 침묵합니다. 그날 조조는 진궁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눈물을 보였습니다. 진궁은 권력을 탐하거나 패배해서 죽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선택의 책임을 끝까지 진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을 만들었고 그 권력을 부정했고 그 선택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너무 이상적이었고 결단은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궁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진궁, 그대의 선택은? 이상, 별별 여비가 다시 읽는 삼국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